그 호출이 내 삶을 산산조각 낼 줄 누가 알았을까? 나는 그날 내 오빠를 죽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바로 내 손에 쥐어진 칼날이었다. 나는 김지은, 28살의 평범한 사무실 직원이었다. 서울 강남에 번쩍이는 고층 빌딩,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서 매일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서 있었다. 방문객들의 미소를 맞이하고 커피 머신을 청소하며 때로는 CEO의 비서가 내게 던지는 지은 씨, 오늘도 예쁘네라는 가벼운 칭찬에 웃는 게 내 일상이었다. 엄마는 그걸 사무실놀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대학 나와서 왜 로비에서 서 있냐? 내 오빠처럼 제대로 된 직장 다녀, 오빠. 그 이름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빠는 세상의 모든 빛이었다. 한성그룹에 떠오르는 별, 재무팀 과장 김민준. 하지만 2년 전 오빠는 갑자기 사라졌다. 자살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오빠는 항상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세상은 공평해. 열심히 하면 다 돼. 그날 오후, 로비가 한산해질 무렵이었다.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긴급 회의실로 오라는 CEO의 메시지. 나는 깜짝 놀랐다. CEO 박태준 사장은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였다. 오빠의 멘토이자 한성그룹의 절대자. 왜 나 같은 하찮은 직원을? 떨리는 다리로 20층 회의실로 올라갔다. 문을 열자 박 사장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지은 씨, 앉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 그 위에 오빠의 사진이 있었다. 민준 씨의 동생이시죠? 오래 기다렸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사장님, 오빠 일 때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는 자살한 게 아니에요.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나예요. 그의 말은 번개처럼 내 머리를 스쳤다.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냈다. 2년 전 한성그룹은 대형 부패 스캔들에 휘말릴 뻔했다. 재무팀에서 수백억 원의 횡령이 의심됐고 오빠는 그 증거를 쥐고 있었다. 민준 씨는 날 배신했어요. 증거를 경찰에 넘기려 했죠. 그래서 나는 그를 막아야 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하지만 지은 씨, 당신이 그 증거를 쥐고 있네요. 민준 씨가 숨겨놓은 USB 내 가방 속 오빠가 죽기 직전 준 그 물건. 나는 떨며 꺼냈다. 이게 오빠를 죽인 이유예요. 박 사장은 웃었다. 아니, 이게 당신을 구할 열쇠예요. 협력하세요. 아니면 당신도 민준 씨처럼 돼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빠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성그룹의 어두운 심장부, 부패와 야망이 뒤엉킨 그곳에서 시작된 연쇄였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엄마의 비웃음이 떠올랐다. 사무실놀이. 이건 생사의 놀이였다. 밤이 깊어지며 나는 로비로 내려왔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지은아, 진실을 직면해. 나는 USB를 쥐고 다짐했다. 이 그림자를 따라가리라. 배신의 끝에서 아의 칼날을 벼리리라.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작은 원룸, 오빠의 사진이 걸린 벽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떠오른 파일들 한성그룹의 재무보고서, 횡령 증거, 그리고 오빠의 편지. 지은아,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이걸 봐. 박 사장은 악마야. 그는 나를 이용해 그룹을 장악했어. 하지만 진짜 범인은? 내가 아는 사람일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다. 진짜 범인?
박 사장은 아니라고. 다음 날 나는 출근하며 박 사장의 비서를 관찰했다. 이수연, 오빠의 옛 연인. 그녀는 항상 미소 짓는 완벽한 여성이었다. 지은 씨, 오늘 피곤해 보이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 그림자가 스쳤다. 오빠와 헤어진 후 그녀는 빠르게 승진했다. 재무팀 부장. USB의 파일을 보니 횡령의 대부분이 그녀의 서명으로 되어 있었다. 오빠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나? 아니, 오빠의 편지, 수연이는 강요당했어. 박 사장의 꼭두각시. 나는 수연이를 따라갔다. 퇴근 후 그녀는 강남의 고급 클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박 사장과 만났다. 유리병 너머로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지은이 그 USB를 가졌대요. 어떻게 할까요? 박 사장의 웃음소리. 데리고 놀아. 그녀가 오빠처럼 되게 해. 배신의 깊이가 드러났다. 수연이는 오빠를 배신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박 사장의 함정에 빠진 피해자였다. 하지만 왜 오빠를 죽였을까? 나는 클럽을 빠져나와 비를 맞으며 생각했다. 복수는 누구에게? 며칠 후 박 사장이 다시 불렀다. 지은 씨, USB를 가져오세요. 거래할게요. 그의 제안, 그룹의 지분 5%, 대신 침묵. 나는 거절했다. 오빠의 죽음을 왜요? 그는 한숨 쉬며 말했다. 민준 씨는 증인을 죽였어. 횡령의 공범이었지? 내가 대신 덮었고 충격. 오빠가 범인. USB를 다시 봤다. 오빠의 서명도 있었다. 작은 액수지만 분명했다. 오빠는 죄를 짊어지고 있었다. 나를 위해? 아니, 가족을 위해? 이 비밀은 나를 갈기갈기 찢었다. 오빠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약자였다. 박 사장의 미소 뒤에 숨긴 진실. 나는 수연이를 찾아갔다. 언니, 오빠가 왜 그랬는지 알아?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박 사장이 우리를 협박했어? 내 오빠는 나를 구하려 죽었어. 배신의 고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분노는 박 사장에게 향했다. 그는 모든 걸 조종했다. 박 사장의 모략은 치밀했다. 그는 한성그룹을 세습재벌처럼 장악한 야심가였다. 오빠의 죽음 후 그는 수연이를 이용해 증거를 조작했다. 나는 증인을 찾기 시작했다. 오빠의 옛 동료, 이제 퇴사한 최 과장. 나는 그를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만났다. 민준 씨는 박 사장의 명령으로 횡령에 가담했어. 하지만 그는 후회했지. 증언하려가. 사라졌어. 최 과장의 손이 떨렸다. 박 사장은 나도 죽이려 했어? 도망쳤지. 나는 최 과장과 함께 증거를 모았다. 숨겨진 이메일, 녹취록. 하지만 박 사장의 그물이 너무 넓었다. 갑자기 내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1억 원, 그리고 익명의 메시지. 그만해. 아니면 엄마가 위험해. 엄마? 나는 공포에 질렸다. 엄마는 시골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나는 즉시 전화했다.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의 집에 불이 났다. 화재 경보. 다행히 무사했지만 그것은 경고였다. 수연이가 찾아왔다. 지은아, 포기해. 박 사장은 무적이라고.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이 서렸다. 나는 오빠를 배신했어. 그의 계획을 박 사장에게 알렸어. 오충격. 수연이가 진짜 배신자. 강요당한 거야. 하지만 내 오빠가 죽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녀의 고백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를 미워해야 할까? 아니면 동정할까? 우리는 동맹을 맺었다. 함께 싸워. 진실을 밝히자. 박 사장의 다음 수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였다.
회사 내에서 횡령 혐의가 나에게 돌려졌다. 로비 직원이 어떻게? USB의 일부 파일이 내 이름으로 위조됐다. 경찰이 왔다. 김지은 씨, 조사받아야 합니다. 나는 체포 직전 수연이의 도움으로 도망쳤다.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며 나는 생각했다. 이 모략의 끝은 어디일까? 오빠의 죄, 수연이의 배신, 박 사장의 야망. 나의 복수는 정의인가, 광기인가?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울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결의가 피어났다. 이 그물을 찢어내리라.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최 과장과 수연이와 함께 기자에게 증거를 넘겼다. 헤드라인, 한성그룹 횡령 스캔들. 주가가 폭락했다. 박 사장은 분노했다. 지은 씨, 내가 한 짓이야. 그는 나를 사냥했다. 그의 사설 경호원들이 나를 쫓았다. 서울의 골목길, 나는 숨을 헐떡이며 도망쳤다. 오빠, 미안해. 내 죄를 내가 짊어질게. 수연이가 배신했다. 아니, 다시. 그녀는 박 사장에게 돌아갔다. 미안, 지은아. 가족이 위협받아 그녀의 메시지. 나는 홀로 남았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오빠의 진짜 비밀, 그는 횡령에 가담한 게 아니라 박 사장의 딸을 구하려 한 거였다. USB에 숨겨진 파일. 박 사장의 딸이 사고로 죽었고 오빠가 덮어준 대가로 강요당했다. 오빠는 희생자였다. 박 사장은 그걸 이용해 오빠를 죽였다. 대면의 순간. 박 사장의 펜트하우스. 나는 총을 들고 들어갔다. 가짜 총.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짜였다. 왜 오빠를? 그는 웃었다. 민준 씨는 내 약점을 쥐고 있었어. 하지만 너는 약해. 우리는 대치했다. 그의 과거, 가난한 집안에서 올라온 그는 배신으로 성공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나의 총이 떨렸다. 쏠까? 그의 딸 사진을 보며 나는 망설였다. 그는 나처럼 가족을 잃었다. 경찰이 들이닥쳤다. 수연이가 구원자였다. 그녀는 진짜로 돌아왔다. 박 사장, 끝났어요. 녹취록이 공개됐다. 박 사장은 체포됐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갈기갈기. 오빠의 죄는? 나는 감옥에 갔다. 2년, 오빠 대신 출소 후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출소한 나는 변했다. 강남의 번화가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엄마는 나를 안아주었다. 지은아, 이제 쉬어. 하지만 휴식은 없었다. 박 사장은 감옥에서 자살했다. 소문, 그의 마지막 편지. 지은 씨, 미안하다. 민준을 사랑했다. 트위스트, 박 사장은 오빠의 진짜 아버지였다. DNA 증거가 나왔다. 오빠는 그의 사생아. 그래서 보호하려 했지만 야망이 이겼다. 수연이는 결혼했다. 나와의 우정은 끝났다. 미안해, 지은아. 나는 약했어. 나는 용서했다. 아니, 용서하려 애썼다. 복수의 끝은 공허했다.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로비 대신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때때로 오빠의 환영이 보인다. 잘했어, 동생. 하지만 밤에 나는 묻는다. 정의였나? 오빠의 죄를 내가 왜 짊어졌나? 박 사장의 고독을 왜 느꼈나? 세상은 회색이다. 배신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나 안에 영원히. 결말은 비극적. 나는 행복하지 않다. 하지만 자유롭다. 독자들은 논쟁할 거다. 지은은 영웅인가, 복수귀인가?